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공략집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선택당하지 않는 삶, 동일시의 덫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이 사는 삶에 끌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오늘 제가 겪었던 실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통해 발견한 심리학적 패턴과 그것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까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거나 친구들의 성공담을 들으면서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 보인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래된 친구 하나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정말 멋진 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14년째 타고 있던 제 차가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니던 차였는데 친구의 차를 본 그 순간부터 나도 차를 바꿔야 하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어요. 제 차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불만족스러워진 걸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친구와 저를 동일시해버린 거였어요. 그가 가졌으니 나도 가져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제 마음에 침투한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동일시의 덫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되는 심리적 함정이에요. 그리고 이 함정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동일시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가치와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내 삶에 가져와서 내 현실과 얽히게 만드는 심리적 패턴이에요.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해하려면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의 사회적 비교 이론을 알아야 합니다. 페스팅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평가할 때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사실 비교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교가 필요해요. 문제는 그 비교가 곧바로 동일시로 이어질 때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좋은 차를 샀다는 사실을 아는 것까지는 단순한 정보예요. 하지만 그도 좋은 차를 샀으니 나도 사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동일시가 됩니다. 친구의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동일시가 일어나는 순간 현실과 목표 사이에 큰 괴리가 생겨요. 나는 이 차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괴리는 불안을 키웁니다. 불안은 우리 마음의 에너지를 흩어놓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엔트로피처럼 에너지가 무질서하게 흩어지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은 남이 만들어 놓은 삶의 기준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동일시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다가 다른 사람의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 동료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갑자기 내 현재 상황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들, 어제까지만 해도 만족했던 내 위치가 갑자기 불만족스러워지는 순간들, 친구가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빨리 뭔가 해야겠다고 조급해하는 순간들, 누군가의 취미, 운동, 식습관 등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원래 패턴을 부정하게 되는 순간들, 이런 동일시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내 기준이 남의 기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어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동일시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동일시가 또 다른 동일시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해야 할 것들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덫은 이미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이것을 무아라고 설명해요. 욕망이나 비교는 진짜 나가 아니라 단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라는 거죠.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고 생각하는 자아는 전체가 아니고 더 큰 자아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금 내가 친구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동일시에서 한 발 물러서 있는 겁니다. 마치 연극 무대 위에서 연기하던 배우가 잠깐 무대 밖으로 나와서 자신의 연기를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이 알아차림은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던 패턴이 의식의 빛 아래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거든요. 제가 친구의 차를 보고 동일시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내가 친구와 비교하고 있구나. 내 차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갑자기 바꾸고 싶어지는 거지? 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강박적인 느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일시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동일시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가 사용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기록이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이나 생각을 기록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록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에요. 더 구체적이고 목적이 있는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적는 거예요. 오늘 오후 3시 친구 A와 카페에서 만났다. A가 새 차 이야기를 하자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 내가 느낀 감정? 초라함, 불안함, 조급함. 떠오르는 생각. 나도 차를 바꿔야겠다. 내 차는 너무 오래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몇 주간의 기록을 보면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나는 경제적인 비교 상황에서 특히 불안해하는구나. SNS를 볼 때마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구나. 특정 친구들과 만날 때 더 심하게 동일시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패턴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의식의 빛 아래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기록을 통해 우리는 동일시가 일어나는 트리거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만날 때 어떤 컨텐츠를 볼 때 동일시가 자주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방도 가능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선 나는 보통 동일시에 빠지는구나.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다잡자 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록의 또 다른 장점은 거리두기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생각을 글로 적어놓으면 그것은 내가 아닌 관찰 대상이 됩니다. 내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이란 감정이 일어났다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동일시의 덫에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도구들입니다. 1단계, 구체적인 목표 정하기. 추상적인 목표는 오히려 괴리를 키웁니다. 성공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같은 목표들은 너무 막연해서 오히려 더 많은 비교와 동일시를 불러요. 대신 구체적인 목표와 오늘의 작은 실천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목표, 내 삶을 주도한다. 오늘의 실천, SNS 비교하는 시간 30분 줄이기.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 한 가지 적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구체적 실행 의도라고 부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이다 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행동 실행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2단계, 5분 규칙. 동일시가 일어났다고 느끼는 순간 5분간 다음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가 누구와 나를 비교하고 있나? 그 사람의 기준이 정말 내게 맞는 기준인가? 어제까지 내가 만족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5분의 시간이 동일시의 아동적인 흐름을 끊어줍니다. 3단계, 감사 기록 넣기. 동일시가 빠질 때마다 현재 내가 가진 것 중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관점을 바꾸어주는 훈련입니다. 부족함에 초점을 맞춘 뇌는 계속 부족함을 찾게 되고 감사함에 초점을 맞춘 뇌는 감사할 거리를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게 돼요. 그리고 그 비교가 동일시로 이어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잃게 돼요.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패턴을 알아차리고 기록하고 작은 실천을 통해 대응한다면 우리는 동일시에 덫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공략집의 핵심 패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다, 깨닫다, 다루다, 쓰다, 다시 보다. 보다, 지금 내 마음을 관찰한다. 깨닫다, 동일시의 패턴을 이해한다. 다루다, 불안과 집착을 제어한다. 쓰다, 작은 실천을 기술처럼 익힌다. 다시 보다, 되돌아보고 성찰한다. 이 5단계를 따라갈 때 우리는 더 이상 타인에게 선택당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동일시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기록하고 작은 실천으로 대응해보는 것 말이에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다음 인생공략집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